예, 오늘 또 이제 논문 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경로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그리고 또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됐고. 음. 우리가 이 SPSS 이렇게 쓰는데 이게 저도 예전에 논문 통계 분석하면 1년에 몇 번을 안 쓰니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왜 헷갈리냐면, 1년에 논문 통계 분석 돌리는 게 뭐 매달 돌리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돌리니까 이게 한 몇 달 만에 한 번씩 하면 이게 뭐 이게 또 다 까먹죠. 그런 사항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각자 논문 통계 분석 데이터를 가져오시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냥 줌 켜놓고 그 자리에서 제가 통계 분석, 요인 분석부터 신뢰성 분석, 상관관계 분석, 인과관계 분석해가 논문 결과물을 그대로 같이 해가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그걸 세이브해가 그 줌에 저 뭐죠 유튜브에 올려가 여러분한테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보면서 리핏을 하면서 하니까 완전 재밌게 되더라고요. 그 기록이 남으니까. 그거를 제가 왜 느꼈냐면, 여기 지금 그 박사관님 김동선 우리 전 회장 있죠? 창업대원 회장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한 11월 중순에 갑자기 설문지하고 막 거기도 막 그래가지고 워낙 그 바쁘었으니까 그래서 막 차 탄 거죠. 그래가지고 설문을 제가 제 연구실에서 그 85인치 거기다가 그 줌으로 해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녹화시켜가지고 그걸 이제 링크 줘서 했더니 본인이 그거를 한 여러 번 봤다더라 보면서 그리고 요 SBS 요 송지준 거 요거 보면서 하니까 따라오겠더래요. 그래가지고 논문을 잘 써가지고 우수 논문상 받았어요. 한 2주 만에. 그러니까 그 전에 몇 달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도 본인 게 안 되다가 막판에 본인 논문 설계 논문을 가지고 해가 정답을 주니까 그거 보고 본인도 다시 한번 돌려가지고 자기가 그걸 완전히 이해가 발표할 때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게 그냥 본인이 알아서 이 논문을 쓰시라 하면은 진도가 안 나는데 아예 그냥 본인 논문에 최적화된 각각의 그걸 돌려가지고 그걸 영상 찍어가지고 10명이 만약에 논문 쓰신다 그러면 10명 거를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좀 바쁘겠지만 그렇게 하니까 저도 나중에 논문 할 때 제가 그 다른 심사위원들이 왜 그렇게 됐어요 했을 때 제가 디펜스가 되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랩이 지금 논문을 쓸 때 그 100편의 논문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논문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키페이퍼 몇 개 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했다 뭐 이래가 이제 하잖아요. 근데 이 선행 연구에도 이장에 그렇게 쓰시면 될 거예요. 논문 100편 이상을 주요 논문 100편 이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메타 분석을 해봤더니 빈도적으로 이게 주요 측정 변수로서 독립 변수다, 메인 변수다. 그런데 기존 논문들도 보니 거기 뭐 개론이나 이론에 보면 검증된 논문에 보니까 주요 변수들이 이런 게 나왔다. 그래서 이 변수에 대해서 내가 검증을 해보니까 주요 변수 외에도 이런 변수들이 많이 나왔다. 이런 말을 멘트를 쓰고 그리고 이제 3장에 그렇게 딱 하면 어느 누구도 딴지 걸 분이 없었어요. 아시겠죠? 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어, 그 지금 예, 여기 이제 2020년 석사 논문 해가지고 우리 그 최지연 이제 예비 박사님이죠. 저는 벌써 이제 박사님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뭐냐면 요 조작 적시에 설문했는데 처음에
이 논문 정리 양식 해가지고 설문지하고 조작적 변수 정리를 해오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요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가이드 했던 부분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했냐면 그걸 잠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박사 논문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를 했는지 저한테 최종적으로 컨펌 받기 위해서 가져온 거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보면 이렇게 하고 이제 요렇게 가져왔어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설문지를 어, 요 세 개 파일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처음 이제 최지은 우리 대표님이 저한테 주신 건데 여기 보면 하나는 이 논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설문지 관련해 가지고 기존 논문 100편에 대해서 인구 통계학에 대한 설문지 경우의 수를 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고요. 그다음 제품 하면은 제품에 대해서 음, 이, 이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인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 뭐죠? 알리나 뭐 이런 데 하니까 가짜가 막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사질 못해가 원품 마이크로소프트 이거 굴절 마우스 이걸 사질 못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한 몇 개가 있는데 부품이 있죠. 뜯어가지고 최종적으로 하나 마련해가지고 좀 이렇게 막 스티커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자, 볼게요. 음, 어. 여기서 보면 이런 거예요. 여기 하나는 조작적 정의해가지고 이렇게 막 했는데 자, 여기 보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제품 이 연구 모형부터 볼게요. 연구 모형에 보면 지금 연구 모형 여기 연구 모형이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최종적으로 연구 모형이 이렇고 가설은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여기 보면 연구 모형이고 가설이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 연구 모형에 대해서 제품이라는 7P 관점에서 제품 밑에 이런 밀키트의 구매 의도에 미치는 요인으로서 맛, 품질, 다양성, 영양, 재료 이런 것들이 있고 가격은 가격성, 적절성부터 이런 것들이 전부 빈도가 높은 걸 이렇게 메인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설문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설을 만들어 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100편의 논문에 대해서 맛이 이제 제품 밑에 하위 변수로 맛 하면 맛도 있고 품질도 있고 다양성도 있고 그다음에 영양도 있고 그다음에 재료도 있고 요 다섯 가지에 대해서 어떤 걸 하셨냐면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 게 여기 기존 선행 연구에서 조작적 정의를 한번 다 정리해 봐라. 이게 제가 숙제를 줬어요. 그랬더니 이 맛에 대해서 이진이라는 사람은 식품에 대한 고객의 주관적 감각 표현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했고, 그리고 김지연이라는 사람은 밀키트 메뉴마다 고유한 맛, 미각, 후각, 촉감 느껴지는 주관적 감정의 논문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100편의 논문 중에 맛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다 정리해 오신 거예요. 그다음에 품질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전부 다 이제 100편의 논문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다인 거야. 어, 완전히 노가다죠. 어. 그래도 이걸 하고 나면 본인이 조작적 정의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쓰면서 감이 생기는 거예요, 감이. 그냥 공부하시라고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있고, 이걸 안 하고
그냥 어설프게 그냥 키패브 몇 개를 하면 그냥 계속 그냥 붕 뜬 상태로 가는데 본인이 이걸 정리하면서 전부 다인 거예요. 촉진, 사랑, 과정, 부터 해가지고 물적 정도, 구매 의도, 브랜드 이미지의 그 100편의 논문에서 조작적 정의가 유형이 있는데 한 6가지로 이렇게 다 이렇게 포장이면 포장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숙제를 이거를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문지까지도 100편에 대한 이 조작적 정의와 또 설문지도 100편에 대해서 있는 대로 다 긁어 오랬어요. 그래가지고 한숨이 나오죠. 자, 그래서 제품하면 제품에 대해서 설문도 맛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도 이렇게 있는 대로 다 걸고 오고 맛도 그 설문지의 그 유형을 경우수를 다 정리해 오랬더니 이걸 다 정리해 오신 거예요. 100편의 논문에 대해서. 가격에 대해서도 가격 안에 이 세 가지 측정 변수에 대해서 어, 이 가격이면 가격의 이 하위 변수에 대해서 조작적 정의를 다 정리해 오라고 이렇게 다 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가고 수업 마치면 여기서 그 애들 등살에 집에서 일 못한다 여기서 늦게까지 하고 가셨어요. 몇 시간을 집에도 안 가고 12시까지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여기 구석에서 집에도 안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몇 주를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해오신 거예요. 유통하면 유통의 하위 변수가 지금 4개인데 4개의 100편의 이거 설문지에 대해서 다 정리해 오신 거예요. 촉진의 그 하위 변수 브랜드 인지도에서 이렇게 다 해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본인이 이제 기존 설문지를 약간 본인 걸로 만든 거에 대해서 빨간 걸로 해가 이렇게 다 해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이렇게 본인 의견 쓰고 해가지고 사람이면 사람, 과정, 물적 증거 이걸 다 해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거를 조금 요구할 때는 막 한숨을 치는데 다 해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저한테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만들어 온 게 이걸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요 엑셀 파일을 기반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설문지 100편에 대해서 모든 설문을 다 긁어서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은 조작적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품질은 다양성 본인 나름대로 이제 조작적 정의를 전부 다 여기다 하고요. 하고 연구 모형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설문지 이제 초안에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 제가 할리를 타고 전망 좋은 어디 가서 한 3시간을 왜냐하면 저도 이게 몰입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집에서 앉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날따라 아파트 또 바닥 공사한다고 쾅쾅쾅쾅 하니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저 하여튼 카페 가가지고 제가 여기서 요 2월 14일 날 요거를 제가 이제 하나 수정할 거라고 옆에 띄워놓고 요걸 띄워놓고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다시 정밀하게 이제 이렇게 쭉 보니까 이제 어떤 경우에 있냐면 이게 이제 보내주신 거고요. 이제 조작적 정의하고 설문지하고 제가 그 일일이 맞춰가면서 해보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설문이 요 이제 대부분 잘했고요. 근데 여기는 3개 했다가 5개 했다 막 그렇잖아요. 이래 되면 이제 직관적이지 않아서 나중에 요인 분석할 때 헷갈리거든요. 4개면 4개로 딱 해야지 직관적인데 3개 했다 3개 했다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4개 그리고 또 보는 사람이 설문 당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측 가능하게 이제 이렇게 제가 세 개는 네 개로 바꾸고 제 나름대로 이제 설문 당하는 입장에서 설문에 응하는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게끔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은 다 빼버렸어요. 웬만하면 나는 꼭 넣어야 되는 어감일 때 넣는데 웬만하면 다 빼고 어차피 내가 하는 건 아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복문을 쓰면 안 돼요. 뭐 그렇고 그래서 그럴 것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무엇을 좋아한다. 나는 무엇을 한다. 이래 되는데 거기에 복문이 들어가 생각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럼 하다가 에이 하고 그냥 때리치워 버리거나 아니면 전부 삼삼삼삼 쓰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질문을 딱 그 주제가 하나이고 개념이 하나 딱 물어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나는 밀키트를 구매할 때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밀키트 구매 시 맛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좀 제가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맛이 좋아서 밀키트를 구매한다. 이런 식으로. 요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튀어나온 거 뭐는 좀 깨내고 또 들어간 것 좀 메꾸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개념이 좀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 측정 변수하고 질문이 요 뒤에 보면 약간씩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중복 안 되게 최대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조작적 정의 여기 보면 조작적 정의 에서 처음에 보면 여기 보면 조작적 정의가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조작적 정의를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 어 이제 여기 보면 조작적 정의 보면 어 여기 보면 약간씩 여기 보면 제가 조작적 정의에서 질문 다른 그 특정 변수가 좀 이렇게 중복되는 거는 조작적 정의에서 빼가지고 중복이 안 되면서 질문지도 튜닝을 하는 게 제가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보면서 다듬어가지고 아주 그냥 자세히 그냥 일대일로 봐야 되는데 조금씩 다 틀리게 이렇게 딱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요거 설문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걸 가지고 했는데 이 최지은 우리 대표가 더 잘했던 부분이 요걸 보고 다시 본인이 이제 깨달은 거야. 아, 변수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그걸 뺐어. 빼가지고 그래가 내가 사실은 이거를 안 빼고 일단은 나는 다 해가지고 나중에 요인 분석 때 다 빼버리고 뭐 그렇게 하려 했는데 어차피 이제 그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아예 본인이 그거를 다 빼가지고 정리를 최종적으로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제가 보낸 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게 이건데 이제 이렇게 보면 제품에서 맛, 다양성, 영양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품질 이것도 뒤에 중복되거든요. 포장 같은 거하고도 좀 중복되고 피지컬 에비던스하고도 중복되고 그래서 이런 걸 아예 신경 써서 다 뺐더라고. 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거 뺄 건 빼고 그래가 최종적으로 나온 게 이거예요. 어, 이 설문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설문지 최종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 보내고 제가 그거를 뉘앙스하고 봐가지고 필터링해가 제가 들었더니 그래서 과감하게 또 중복된 거 빼가지고 이제 튜닝을 해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컨펌을 했으니까 이제 설문을 좀 해서 일주일 안에 좀 150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해서 그 원래는 5월 말까지 이제 초안이 나와야 되는데 이 설문 받는 사이에 뭘 하냐면 1, 2, 3장을 작성하고 있는 거예요. 설문 받는 사이에 할 수 있잖아요. 벌써 다 너무 편한 게 이게 돼 있으면 뭐가 좋냐면 그 엑셀 그 벌써 그 빈도 분석 다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쓰면 되거든. 그죠? 표 다 있고 할 말 너무 많잖아요. 그죠? 기존 논문들이 다 이렇고 저렇고 뭐 조작 측정이 또 이렇게 뭐 그런데 그 논문 쓰는 그 과정을 조금 체계적으로 해가 내가 이런 과정을 해가지고 결국은 연구 모형이 이렇게 나왔고 설문지도 이렇게 튜닝이 되고 이런 말 쓰는 거 되게 좋은 거예요. 이런 말 안 쓰고 그냥 대충 그냥 해가 하는데 그 과정을 어떻게든 잘 설명해 가면은 그래서 결국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문이 의미가 있는 게 기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어, 보면은 전부 그때 빈도 분석한 걸 보면 어, 다른 논문들은 굉장히 일반화의 오류를 많이 겪고 있다. 그래서 나는 요번에 이 논문 100편 이상을 빈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메인 변수가 뭔지를 모든 경우의 수를 한번 다 추려서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했다. 이게 논문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내 논문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가 되는 논문이다.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잘하셨어요. 네.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기 박사님들이 요 정도 노력을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해가 딱 해놓으면 그다음부터 뭐 어, 이제 본인 전문가 되는 거지. 이런 데 보면 조작적 정의도 처음에는 5개가 있는데 과감하게 어, 이제 빼고 그래가지고 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체중인데 음, 조작적 연구 모형 이게 이제 요렇게까지 딱 나온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정리해 준 게 아니고 본인이 딱 판단해가 이제 조작적 정의도 잘 알고 설문지도 개념이 잡히고 하니까 본인이 스터디하니까 저보다 전문가니까 그냥 뺄 거 빼고 탁탁 해가지고 처음에 나왔을 때 비교해 볼게요. 이 정도에서 여기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심플하게 중복된. 이건 제가 말을 안 해도 이걸 본인이 딱 정리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왜? 제가 만약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일일이 교수가 이걸 보고 내가 정리하고 여러분만큼 관심 있게 정리를 못 해주는 것도 하나. 두 번째는 제가 할 일에 마음이 바뀌어, 마음은 콩밭에 있어서 집중을 못 해요. 세 번째는 제가 한두 명을 대하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을 대해서 제가 논문 지도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문은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그런데 이 논문은 본인 거다. 본인이 공부해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뿌듯한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간 게. 딱 봐도 확 줄이고 짜임새 있잖아. 그래서, 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하시는 게 이제, 그럼 이제 저도 이제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설문지도 아주 그냥 전체를 아울러가 이렇게 딱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안 하는데, 이게 없으면 그냥 어쩌다 그냥 그 걸려라 하면서 KPF 몇 개까지 하잖아요. 눈치 싸움인가 이게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뭐 빠진 게 없는지 교수님도 자신 없고 학생도 자신 없고 야 그럼 한번 가보자 뭐 이러면서 그래가 그 발표해가지고 뭐 논문 심사할 때 또 어느 교수님 이 분야 전문가야. 원래 그게 아니고 메인 변수가 또 다른 것도 있는데 왜 그건 안 넣었어요? 하면 거기에서 이제 또 말 만들어내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찌지고 볶고 난 도장 찍어줘내 마냥 막 이러면서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한테 내가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가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이걸 했다 이러면 그분도 할 말 없어요.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음,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문만 되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조작적 정의 그 다음에 연구 모형, 그 다음에 설문지. 요렇게 저한테 주시면 돼요. 예, 막 이렇게 벌써 보면 저작적 정의, 요렇게 주시면 제가 이걸 세이브 해가지고 양쪽에 하나는 연구 모형 띄워놓고 하나는 조작적 정의 띄워놓고 하나는 설문지가 딱 보고 제가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한 3시간 이제 나도 모르게 몰입이 되고 이렇게 보면은 그때부터 국어 실력이 나오거든요. 대충 보면 국어 실력이 안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서 나도 모르게 몰입해가 막 한 3시간 하고 나면 뭔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거는 지금 논문 똑같은 과정으로 지금 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나오잖아요.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직접 통계 분석 돌리는 걸 또 한번 제가 같이 조만간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최우수 논문감이네. 그럼 이제 저도 이게 만약에 석사 논문이니까 우수 논문감으로 정도만 노미네이트 하는데 박사면 이거 그냥 제가 박사 논문이라고 하면 저건 최우수 논문상의 총장상 그러면은 올라가 7명이 봤는데 그 안에 들을 만한 논문이에요. 저는 이걸 그냥 자신감 있게 그 정도에 그래가지고 이건 비공식이지만 하여튼 제가 도와드린 분들이 그 총장상을 받았어요. 제가 자신감이 생기죠. 아, 내 방법이 먹히구나. 그리고 100% 제가 추천한 건 다 제가 원하는 상을 받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산에서 그 논문 심사하시는 분들이 그 논문 전문위원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심사를 해요. 7분이.
그래서 실제로 이 논문이 제대로 된지 그분들이 다 검증을 해요. 왜냐하면 이건 총장상이나 최우수 논문상이나 우수 논문상은 그 총장이 이름으로 나가는 게 돼가지고 이거는 그 공적 조사예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졸업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유명한 장관이 됐거나 정치인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뒷조사 들어오면 그 넘버하고 비교해가지고 그 논문에 대해서 검증 들어갔을 때 누가 검증했냐 해서 검증위원들 다 있고 그 정도의 그 웨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논문 그 추천했다고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이게 검증된 절차로 저는 확신이 들고 그리고 음, 이제 오늘 또 할 거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저 박사님들이 조금 동기부여가 아, 저렇게 하면 된다. 그 좀 판단이 드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하시고 제 수업을 들으시는 건 저는 뭐 이거예요. 저 뭐 테크닉 여러 가지 쓰이지 않은 테크닉 막 이것저것 경우서가 네가 알아서 논문 돌려 이게 아니고 목적지향적으로 그 프로세스를 하면 똑같이 여러 번 하고 이제 거기서 궁금한 거는 제가 설명하는 거. 자, 오늘 한번 저 할 거 이야기 잠시 드릴게요. 아까 카페라떼하고 아이스 그 아메리카노 따뜻한 거하고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짝 입을 때가 먹었는데 아 카페라떼가 안 먹었지 안 먹었지 입만 살짝 뭐 그거 먹었다고 뭐 죽어요? 아니 그래가지고 네 그랬죠. 스타벅스가 이제 재료를 아끼구나. 우유를 조금밖에 안 넣어가지고 이거 뭐 이제 스타벅스가 이제 맛이 갔구나 막 그랬는데 알고 왔는데 보니 커피가 바뀐 거예요. 예. 지금 하겠습니다. 딱히. 자, 저, 그, 자, 읽어볼게요. 예. 아까 이제 이론만 한 10분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 통계 분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 하나는 집단 간의 차이 분석 결과를 내는 거하고 하나는 숫자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인과관계 분석이라고 하는데 숫자가 숫자가 증가하거나 감소함에 따라서 이게 종속 변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느냐 그게 인과관계예요. 그 인과관계 분수는 측정 변수들이 다 숫자예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가 되는. 그런데 집단 차이 분석은 어떤 거냐면 두 집단 간의 평균과 분산을 가지고 차이가 있냐 없냐를 보니까 어때요? 두 집단은 명목적도죠. 그거는 숫자가 아니고 그냥 뭐 박남규 누구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의 그 숫자들을 비교하니까 그거를 집단 차이 분석이라는데 요 논문에서는 요 두 집단 간의 차이 분석과 같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시간의 선호에 따라서 인과관계 분석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보통 논문을 쓰면 집단 차이 분석을 하면 조금 질 낮게 봐요. 무슨 말이냐?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뭐 구매 의지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논문이야 막 이런 좀 나쁜 사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냥 인과관계 분석하는 거야. 뭐 구매 의지에 미치는 요인으로 뭐가 늘어날수록 뭐 소득이 늘어날수록 뭐 구매 의지가 더 높는 이런 식으로 좀 되다 보니까 인과관계 분석을 대부분이 결과로 해가지고 해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통 기존 거는 당연히 그런데 그거가 아닐 것이다, 다를 것이다고 해가 A가 B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는 A와 B가 집단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건 뭐죠? 반론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설들을 전부 대립가설 또는 영구가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엔 당연히 A는 B에 영향을 안 미치고
A와 B가 집단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은데 A와 B는 차이가 있을 것이고 A가 늘어남에 따라서 B가 어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자. 그거를 대립가설이라고 해요. 또는 연구가설이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지금 연구 모형들은 다 대립가설 또는 연구가설이다.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면 당연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자 할 때 그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는 뭘까요?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자,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는 말은 자 봅시다. 이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 또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 할 때 요 중심에서 요 평균과 이 정규 분포를 왜 우리가 중요시하냐면 정규 분포는 30개 이상의 샘플이 있을 때 정규 분포가 생긴다고 했잖아요. 30개 이하일 때는 이게 종 모양으로 그 대칭으로 생길 가능성이 좀 낮아져요. 그래 자연 법칙이 그래요. 시간 많은 할 일 없는 그 과학자들이 30개를 찾은 거예요. 29개 가지고 막 28개 했더니 이렇게 대칭이 안 나오고 30개 이상을 하니까 이상하게 이게 그냥 딱 그 종모형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 정규 분포를 가설하에 집단 차이가 있다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가설이 뭐냐면 집단 차이 분석을 하든 인과관계 분석을 하든 무조건 정규 분포다. 그래야만 집단 차이 분석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규 분포를 하면 중간에 평균이 항상 그 종모형이 제일 위에 여기 나오죠. 여기 중간에. 그래서 여기 빨간 여기 저 파란 집단하고 빨간 집단을 100명씩 해가 200명을 설문지를 받았어요. 제가 이거 밤에 이거 점 하나하나 이거 PPT로 만들기 힘들었어요. 예. 이거, 이거요. 그냥 그림이 아니고 이거 하나하나 찍은 거예요. 이거. 그 컨트롤 V, 컨트롤 하여튼 이거를 제가 한 땀 한 땀 그 수놓듯이 카피 앤 페스트 해가지고 했다니까요. 이거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개, 100개를 해가지고 이게 남자하고 여자든 뭐 이게 뭐 남자 여자든 하여튼 뭐 그래 두 집단 100명씩 해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뭐 키가 차이가 있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면 그래서 여기 보면 X축은 뭐죠? 키가 되고 Y축은 뭐죠? 수량이 돼요. 그러니까 200명의 그 빈도, 요 위쪽으로는 빈도.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파란색의 중심을 기준으로 요 0에서 1, 2 이게 뭐냐면 시그마 하나, 둘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시그마 마이너스 1, 시그마 마이너스 1. 근데 시그마가 처음에 제가 논문 통계할 때 어떤 의미라고 했습니까? 표준 편차라고 했죠. 표준 편차. 그 표준 편차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는 전체 100, 요 집단 요 파란 그 100명 중에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 안에는 64, 65.4%가 들어가더라. 할 일 없는 과학자가 그것도 일일이 해보니까 64, 65.4명이 들어가더라. 플러스 마이너스 2 시그마를 했더니 100명 중에 95.4명이 들어가더라. 이해가 되시죠? 그 물리 법칙이 시그마 의미예요. 그래서 그 집단을 설명할 때 어떻게 하냐면 평균과 시그마, 표준 편차만 말하면 그 집단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계 분석 전문가라는 거는 이 개념만 알면 통계 분석 끝났어요.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실컷 내놓고 전기공학과 나왔는데 전기가 뭐니 하면 전기 모른다 이러거든요. 기계공학과 실컷 공부해놓고 기계가 뭐니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한 것 같긴 한데 눈에 안 보이는 기계공학은 힘을 다루고 전기공학과는 눈에 안 보이는 전기 마이너스 전자를 다루고
화학은 눈에 안 보이는 원자 모형을 다루고, 생물은 눈에 안 보이는 생명의 그 원리, 그죠? 어, 전해질 뭐 이런 걸 배우고,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그래서 이 통계 분석의 핵심은 뭐냐면 평균과 분산이라는 개념을 다룬다. 그러니까 분산을 루트로 한 게 뭐죠? 표준 편차죠. 그래서 표준 편차를 할 때 편차는 오차하고 다른 게 편차는 시그마를 의미한다. 그래서 표준 편차, 그 편차인데 표준 편차란 건 정규 분포상을 만들었을 때 그 시그마, 그걸 표준 편차. 표준화된 표준이란 게 정규 분포라는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정규 분포상의 편차. 편차를 제곱하면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란 말이 한국말로 엄청 어려운 건데 그 제곱을 한 건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분산, 뭐 평균과 분산하는데 그 분산은 물리적 의미가 없어요. 그걸 루트 했을 때 표준 편차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 표준 편차가 1 시그마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을 기준으로 1 플러스 마이너스 1 시그마일 때 어때요? 65.4%를 커버하더라. 정규 분포상에서. 이해가 되셨죠? 이해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정규 표준 오차를 여기 이 여자의 그 평균과 빨간 건 남자라고 합시다. 과연 키 차이가 있어. 이게 중간에 이게 키 차이라고 하면 키 차이가 있냐 없냐? 당연히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차이가 있느냐? 그게 P값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P값이 유의 수준이랬는데 그건 주의할 수준이랬잖아요. 그게 100명 중에 5명 이하로 에러가 있고 95명은 대부분이 다르더라. 그래야지 그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P값을 0.1로 하면은 100명 중에 10명 정도까지는 뭐 다르지 않은데 그 대부분 90명은 달라야 된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0을 평균이라고 하고 여기서 빨간 것도 이거 0으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표준 정규 분포인데 이걸 표준화 시켰다. 이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비율로서 표현한 거거든요. 뭐냐면 평균을 나눠버리면 0이 돼가지고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만들면 절대치로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평균을 0으로 만들고 1, 2 이렇게 되고 여기도 이 빨간 것도 표준 정규 분포화 시켜 0해가 1, 2해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0과 0 사이의 거리가 시그마 1, 2, 3, 4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그 평균을 시그마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일단은 그 요 거리가 이 거리가 시그마의 거리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1.96보다 가까우면 어때요? 1.96이 95%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1.96 t가 2면은 1.96이 t가 2면은 확률적으로 95.4니까 4.6%고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걸 95%로 맞추다 보니까 1.96이 된 거예요. 이거 되죠. 그 거리가 T값이 즉 시그마의 거리를 말하는 게 T값이. 그래서 우리가 통계 분석해 보면 T값이 1.96보다 어떻고 저쩌고 하는 게 그래서 그 거리가 가까웠다는 말은 뭐예요? 한쪽 기준으로 한쪽이 가까워졌잖아요. 그게 95%보다 어때요? 더 어떻습니까? 94%가 될 수도 있고 93%니까 무슨 말이냐면 7명, 6명 이렇게 에러가 있고 94명이 안 그럴 확률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 못하지. P값이 0.05면.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T값이 1.96보다 가까우면
집단 간에 차이가 없다. 5명 이상이 같고, 근데 5명 이상이 같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거는 차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확률적으로 우리가 약속을 유의 수준을 5명 이하로 했는데 6명이 됐다. 그럼 이거는 유의 수준 범위 내에서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인정하자. 우리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차이가 없는데 t값이 여기 같은 경우는 거리가 0과 0 사이에 지금 거리가 2.5 정도 되니까 t값이 이건 확실하게 차이가 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을 하면 한쪽을 그냥 평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한쪽 집단의 그 평균을 여기다 세워놓고 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 편차가 있나를 그걸 오차라고 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준을 두고 그거로부터 수치간의 차이를 그거를 오류가 아니고 오차라고 해요. 오차의 오차의 표준 편차를 표준 오차라고 해요. 그게 아까 말한 시그마죠. 그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얼마나 쉬우냐 하면 어, 통계 분석에서 어, 제가 그거를 SPSS에서 증명을 시켜드려 볼게. 옵션에 보면 10분 한다는데 10분 더 지났죠, 제가. 말하다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런데 지금 SPS 지금 띄우고 있습니다. 우리 품질 검사할 때 바카스가 150ml라는 가상의 기준 집단에 대해서 이게 실제로 150ml에 대해서 나온 집단 뭐 100개를 했더니 거기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했더니 T값이 150을 0으로 놨을 때 표준 편차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T값으로 표현이 되고 이게 품질이 실제 150이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두 집단을 샘플링해 하는 방법도 있고, 그걸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 뭔가 예스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보이는 뭐 화면에 뭐가 하나 날아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제가 좀 찾을게요. 가상의 그 모니터가 하나가 더 지금 있는 상태에서 그럴 수가 있어서, 요거를 이름만 표시하면,
잠시만요. 음, SBS. 지금 21분이니까 제가 세팅하는 동안에 한 10분만 쉬겠습니다. 예, 예, 쉬겠습니다. 10분만. 예, 다시 녹화 시작. 자, 집단 차이 분석할 때 어디서 이 개념이냐, 개념이 한번 볼게요. 여기 분석에 들어가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냐면 분석에 가면 자, 여기 보면 평균 비교 있죠. 여기 분석에 가면 평균 비교에 보면 1표본 T 검정, 독립표본 T 검정, 대응표본 T 검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산 분석이 있는데, 이 분산 분석은 이게 집단 세계관의 집단 차이 분석을 하는 거고, 앞에서 보면 요 1표본 T 검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 음, 1표본 T 검정이 어떤 거냐면, 어, 우리 그 바카스 같은 거 그 품질 검사할 때 가상으로 150ml를 두고 100개를 샘플을 했더니 이 100개가 실제로 150ml와 같냐 차이냐를 분석하는 게 1표분 T 검정이에요. 그게 여기 보면 요 평균 여기 150ml라고 하면 150ml를 가지고 요 빨간 거 100개가 바카스라고 하면 바카스 100개를 했더니 그게 용량이 보통 뭐 150ml보다 작을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150ml를 가지고 약간 크게 만약에 담겼다. 그러면 뭐 그건 오바로 담긴 거지만 그 평균을 기준으로 이런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랬을 때 100개의 평균과 분산을 했더니 150ml, 여기 150ml를 기준으로 T 값이 P가 1.96 시그마보다 거리가 있으면은, 아, 이거는 뭐죠? 에라율 5% 이하로 확실히 150ml보다 많이 담겼네. 그렇게 평가하는 게 T 검정에서, 아니, 요 집단 차이 분석에서 집단 차이 분석에서 여기 아까 평균비 1표본 T 검정이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독립표본 T 검정은 뭐냐면 요 두 집단 간의 T 값의 거리를 측정하는 게 독립표본 T 검정이고요. 대응표본 T 검정은 뭐냐면 같은 집단의 전후를 비교하는 게 대응표본 T 검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파란 게 전이고 뭔가 약물 시험을 해가 그 집단이 그 다음 측정을 했을 때 이 집단의 수치가 이걸로 나왔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이 두 집단이 하나는 전이고 하나는 후면은 대응 표본 T 검정. 그 집단은 하나예요. 임상 실험할 때 많이 하겠죠. 약물 같은 걸 해가지고 약물 투입 전과 약물 투입 후에 어떤 수치 변화가 있는데, 그럼 100명을 대상으로 약물 투입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는
뭐 혈압이나 뭐 이런 혈압을 기준으로 하면 여기서 이 X는 혈압이 되고 Y는 뭐죠? 사람 빈도가 1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혈압이 옛날에는 요 낮게 평균을 기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떤 약물을 투입해가지고 후에는 혈압이 평균이 올라갔는데 그 전후가 약물이 효과가 차이가 있느냐 할 때 대응 표본 T검진.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남녀와 같이 동시간에 전후를 따지는 게 아니고 시간의 전후를 따지지 않고 두 집단 간의 집단 차이 분석할 때는 이걸 독립표본 T 검정이라고 하고 1표본 T 검정은 한 집단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하나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차이가 없느냐 하는 게 그게 1표본 T 검정이에요. 그러면 그게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똑같은 말. 무슨 말이냐면 요 아까 그 남녀 간에 할 때 요거를 평균을 내면 여기 나오죠. 이거. 요걸 기준으로 이거를 하는 거나 요걸 기준으로 평균을 가지고 이걸 하는 거냐? 1표본 T 검정 하는 거나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남녀 간의 집단 차이 분석 만약에 이게 남자다. 그러니까 남자의 평균을 내 가지고 그 평균을 기준으로 이거 그 여자의 그 평균 남자의 평균과 여자의 평균을 아니 여자의 그 집단을 분석하는 거나 여기서 남자의 이 가상 평균과 여자의 이 집단 간의 집단 차이 분석하는 일표분 분석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대응 표본 T 검정에서 전의 상태에서 평균을 낸 요걸 가지고 평균을 가지고 1표본 T 검정을 실시해도 똑같은 결과예요. 어떤 말이냐면 오차를 개념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차는 이 어떤 기준이 되는 수치에 대해서 다른 집단 간의 그 차이 있죠. 차이의 뭐죠? 차이를 오차라고 해요. 이해가 됐어요? 오차를 가지고 뭐죠? 집단 간의 차이가 있냐 없냐 그걸 판단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표준화 시켰더니 그게 시그마 표준 편차이고 그게 1 시그마를 T1이라고 해요. 그 T가 2면 2 시그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오늘 표정을 보니까 뭐 제가 생일이라는 핑계로 자꾸 빨리 요것만 설명할게요. 요것만. 아니, 요것만 딱 씁니다. 그, 그래도 하나 결론은 내야죠. 자, 볼게요. 논문 통계 분석 지난번에 그 인과관계 분석까지 끝났잖아요. 그 인과관계 분석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집단 차이 분석이 인과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지? 그것도 다음 주에 설명드릴게요. 똑같아요. 뭐냐면 그 기울기에서 어떤 가상의 점에서 전과 후를 비교한 그게 t예요. 그런데 그 기울기가 전과 후가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백분율을 봤더니 P값 유의순에 따라서 전과 후가 차이가 있으면 기울기가 있는 거죠. 그때 유의하다. 그래서 인과관계 분석할 때 그 리그레이션, 회귀 분석할 때 그 점들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기울기가 유의미하냐 안 하냐 할 때도 인과관계에서 T 값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점을 기준으로 전과 후. 그래서 자, 그거를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고요. 아, 여러분들이 보니 표정이 자, 봅시다. 이제 이 지난주에 요인 분석했고, 그 다음에 신뢰성 분석했고,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까지, 이 요인 분석과 신뢰성 분석했고, 그 다음에 이 상관관계 분석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이제 경로 분석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할 때 요 T값 있죠. 여기 전부 T값하고 P값이 같은 말이라 있잖아요. 자, 볼게요. 여기서 상수 이거는 T값, P값 의미 없습니다. 여기 보면 성별을 볼게요. 성별에서 P값이 0.632는 여기 마이너스 4.79나 같은 의미예요. 에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서 P값이 여기 T값이 4.925는 무슨 말이냐면 가상의 어떤 평균으로부터 그 시그마가 4.9로 떨어져 있으니까 거의 100% 차이가 있다 이 뜻이에요. 얘가 조금 살짝 되려고 하다 말다 하죠. 어.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건 뭐죠? T값이 엄청 벌써 1보다 낮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확률적으로 35%가 그죠? 에라율이 100개 중에 35%가 어때요? 같다는 거죠. 그죠? 음, 그죠? 35%는 차이가 없다. 어, 대립가스를 만족시키지 못한다. 이거는 1000명 중에 한 명도 같은 게 없다.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집단 간의 T 값이 뭐죠? 4.9. 그러니까 1.96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요 뒤에 한번 볼게요. 여기서 1.974 되니까 어때요? 여기 1.96에 거의 같아 보니까 P 값이 0.05 나오죠. 이제 조금 볼 줄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1.799 나오면 P 값이 0.05보다는 크겠다. 거리가 1.6도 1.11. 그죠? 약간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 T값을 보는 게 T값 표가 있어요. 뒤에. 그게 다 이 원리예요. T값하고 P값을 이렇게 뭐 T값이 얼마일 때 P는 얼마 이런 게 이제 뒤에 그 수학 뒤에 보면 막 나와 있잖아요. T값하고 P값하고 이렇게 그게 그거야. 이제 조금 이해가 살짝 되려고 하죠. 어. 그래서 T값과 P값은 같은 말이다. 그래서 여기 볼게요. 요건 2보다 크니까 확실하게 P값이 0.05보다 작죠. 왜냐하면 이 시그마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로 1.96이면 이것도 P값이 0.005 하는데 이건 1.33이니까 이 정도 나왔어요. 자, 요거는 P값이 1.96보다 확실하게 2.4니까 P값이 0.05보다 확실하게 작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도 보면 P값이 여기 1.96 비슷한 거 한번 볼까요? 1.53이니까 요 P값이 거의 0.05보다는 살짝 더 많네. 그러면 여기서 1.96 이런 거 2.8이면 확실하게 0.004. 그죠? T값이 시그마라고 했죠. 정규 분포화된 이 시그마.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의미입니다. 어. 오늘 좀 수업이 좀 제 딴에는 좀 진도를 못 빼고 매끄럽지 못했는데 오늘 20분 정도 더 빨리 마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좋아할 줄이야. 그리고 다음 주에 뭘 할 거냐면 인과관계 분석에서 이 상관관계 분석할 때 어떤 식으로 요게 어떤 의미인가 그런 걸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된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됐을 때는 이쪽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이렇게 중간으로 갈 때 이게 마이너스 인과관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인과관계 이거 베타나 비나 같은 말인데 이거 1 뭐 이런 거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음, 예, 상관관계 그다음에 보면 이제 이 인간관계에서 T값이 어떤 의미인지 그걸 제가 설명 한번 제 나름대로 쉽게 하버드 수준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예. 사진 찍어야 됩니다. 예,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여러분들 그 온라인으로 듣는데 조금 이해가 될 듯 말 듯 하죠? 자꾸 들으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T값은 시그마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집단 간에 1.96 이상 되면 T값이 0.05보다 작아진다. 어, 하나, 둘, 셋. 오늘 생일이니까 표정을 밝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논문에서 벌써 이제 그 T값과 P값을 아니까 설명력이 이제 설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별표로 이제 그걸 일일이 숫자로 하긴 지겨우니까 별표로 해가지고 그 범위로 그냥 표현을 하죠. 뭐 그렇게 해서 별표 하나부터 세 개까지 별표로 하는 거.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세요. 불금입니다. 불금, 비 오는. 코카콜라에 그냥, 치맥을, 치코를 하셔도 좋고. 예, 수고하셨습니다.